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은 두산그룹이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해제를 통해 합병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 두산밥켓의 대주주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바뀌는 이벤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두산로보틱스의 고배당 유인이 큰 것은 일반 주주들에게 긍정적이지만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 인플릭시맙 점유율 87%를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했습니다.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성장세를 지속해 올 연말까지 램시마 SC만으로 점유율 20%를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달 큰 폭으로 늘면서 2년 11개월 만에 10,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 외곽 및 지방은 팔리지 않는 주택 수가 쌓이며 미분양이 늘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까지 상승세를 탔던 삼양식품은 환율 악재와 중국 사업 부진의 투자 심리가 식으면서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23% 넘게 떨어졌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최근 주가 조정은 삼양식품의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뚜렷한 상승 기조가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이끄는 주체 양대 시장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도 뚜렷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후 1시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를 점차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도주는 부재한 가운데 신규 상장주나 딥페이크 쪽에서의 테마주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세한 종목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인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51%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시제품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핏이 B2C로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LS증권에서는 인탑스에 대해서 로봇 EMS 기대감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내놨는데 지금의 주가와 비교를 해본다면 6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은 꽤 많이 줄어낸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13%대의 상승 여력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엔셀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4%대 급등 양상 펼치면서 37,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 주식 수가 변동됐다는 공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삼성과의 신경계 유전 병과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분 투자도 있습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벤처투자로부터 11% 정도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서울병원과 국가과제를 공동으로 수주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TDS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파스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42,050원 선에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따따블에 마감을 한 종목이었고요. 이 상장인 증권에서는 TDS팜에 대해서 IPO 히트메이커라면서 신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버행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상당한 상황 속이었는데 거기에 한 달 후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5%에 해당하는 지분도 보호 예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오후 1시 이후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83을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청소년의 촉법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M83 그전에 수주한 과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삭과 한빛소프트, CQ센, CU박스도 동방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메디텍을 살펴보겠습니다. 23%대로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에 주목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라메디텍의 경우에는 초소형 고출혈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저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90% 이상 작은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을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을 오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돼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발표 이후에는 좋지가 못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반도체보다는 성장주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성장주라든지 2차 전지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저는 이제 반도체도 단기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겠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오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엔비디아, 제가 엔비디아를 8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한 달 정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께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국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물 증시에 외국인이 되었든 기관 투자자가 되었든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아무래도 한 종목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섹터를 동시에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기조,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 이 코스피 현물 증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금 수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매수 주체가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의 어떤 수급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보면 반도체 IT는 기관 쪽에서 오히려 담아주는 것 같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 제약 바이오는 이번 주 흐름 계속해서 이제 좋고 여기에 2차 전지야 소테마까지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자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이 수급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개인 투자자분들 말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현물 증시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특징 중에 하나라면 결국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시간외에서 낙폭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엔비디아 하락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던 상황. 참 얄밉게도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과 프리장에서 엔비디아는 아랫꼬리를 거의 다 커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본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초반에도 정말 괜찮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장 막판 이제 2시간 열을 앞두고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이제 음봉 조정이 좀 커지긴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제 매를 조금 먼저 맞았다라는 투심 때문인지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반등세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메이저 주체들이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정말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져준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힘이 약하죠. 그죠. 그죠? 생각보다.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예측은 하지 말자. 우리가 수요일 날 만약에 예측을 했다 쳐봐요. 내가 수요일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시경에 한미반도체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밀리길래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좋게 나오는 걸 생각하는구나. 그죠. 그때 이제 반도체 반등 주면서 그죠. 2차 전지도 밀리고 그렇죠. 바이오도 밀려가 저도 사실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바로 밀려버려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날 예측을 해서 매매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서 역시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도 일단 적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12만 원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그죠.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에 가깝지 않나.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우선은 어제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9월 달에 저는 기회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한미반도체 고점이 19만 6천 원입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에 저점이 9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하락을 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가 더 밀려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살짝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방송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7월 5일부터 반도체가 꺾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반도체가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가 특히 뭐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완벽한 전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완벽하게 전환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 이번에 차 바꿀 건데 전기차 알아보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 그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이브리드 괜찮다던데 그거 얼마니?
라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걸 봐서 사실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매수하기에 충분하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잘 나갔었던 가격대까지 추세가 전환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저는 좀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기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잘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슈몰이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차 전지에 그런데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본부장님께서 올해 상반기 때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는 반도체가 하반기 때 강했고 2차 전지가 상반기 때 강했다. 그렇죠. 올해는 반대가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하반기 때 2차 전지가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광물 가격에 민감한 기업을 봐야 되는데 그럼 글로벌 티어 기업 중에 어디 있죠? 앨범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앨범알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보면 그 주가는 바닥 대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이런 광물 관련주들은 단가를 조절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앞단에서 수요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어렵다면 두 번째, 공급을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지속성적인 부분에서는 참 오래 가져가기는 힘들잖아요. 약간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앨범알도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를 수는 있지만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결국 다가오는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나은 실적 성적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 2, 3위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또 뜬금없이 갑자기 HLB까지 오늘 HLB가 그렇죠. 또 올라오더라고요. 가세를 하면서 참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많이 쉬었던 2차 전지에 한번 우리가 베팅을 해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하면 지금은 네. 어디 쪽을? 제가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보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살짝 의문부호가 붙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9월 중순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일시적으로 좀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FOMC 그 회의 전후로 해서 출렁임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씩 줄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 중에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이렇게 제약바이오.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러면 앵커님과 함께 거래대금 상위 한번 체크를 하고 와서 오늘 종가 베팅으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통큰 배당 정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주행거리 연장차인 EREV 개발도 공식화를 했습니다. EREV는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이 내부의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는 차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이미 중국이 선점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지는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EREV의 첫 번째 모델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D급 SUV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 투입을 해서 연간 8만 대 이상 판매할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 자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볼 수 있는 쪽인데요. 2차 전지적으로 꽤 오랫동안 차지를 하다가 다시 또 제약 바이오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48%로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래일간 팔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HLB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5%대로 급등 양상 펼치면서 89,900원. 9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남 신약에 대해서 FDA 승인 다시 또 도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주 안에는 FDA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약세를 보이다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추세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오션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5%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평가도 나와 있고요. MRO 사업에 진출한 부분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살펴보니까요. 해군과 함께 4만 톤 규모의 대형 군수 지원함 한 척의 상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난달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뒤 한 달 만에 MRO 사업 수주에 성공을 한 거고요. 미국 해망 MRO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입니다. 이 이름처럼 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모가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27%대로 급락 양상 펼치면서 2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고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듀뱅크 AI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업적인 가치 측면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참 오늘은 다양한 섹터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우리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종목에 이제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부터 할까요? 대표님부터 할까요? 대표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뭐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렇죠.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보였던 기업이 이제 BH 같은 기업이거든요. BH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쪽, 특히 애플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새로운 종목군들에서 좀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제약바이오든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오늘 이제 주가의 그런 탄력도 면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따져봤더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 말씀드렸었던 LG 이노텍이라든지 오늘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JNT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8월 초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도 5%도 안 밀렸어요. 5% 정도밖에 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옆으로 5%보다는 조금 더 밀렸었네요,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으면서 버텨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뭐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긴 하는데 뭐 선익시스템 같은 기업들,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기업이죠. 근데 OLED 쪽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서 이제 선익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OLED 쪽과의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내놓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요 JNTC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글라스 커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뭐 폴더블 폰, 접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때 중국향 매출이 많이 좋지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3분기에는 해결이 되고 3분기와 4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JNTC 같은 경우는 부품주로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었던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변동성을 키운다거나 시장에서 부각되지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쏙 들어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가 바로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지금 거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JNT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과도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8월 16일 날 저점이 16,350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좀 보여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한 22,000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빠르게 따라 붙는 것도 방법이지만 관심이 없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또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익을 통째로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의 성향, 나의 투자 성능과 좀 따져봐가지고 이런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전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반도체 IT라든지 이런 성장주에는 봐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포트의 상황 그리고 계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에 공감이 간다면 한번 이제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JNTC에 버금가는 또 종목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조선 쪽을 준비하신 네. 게 아닌가? 거래대금 이야기를 해놓고 거래대금 상위 섹터에서 안 뽑아오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자 조선 쪽에서 좀 뽑아왔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7월과 8월 달에 시장 지수의 어떤 조정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좀 버텨줬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조선하면 여러분들이 HD 한국조선해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가장 대장주였기 때문에 자 HD 한국조선해양 여러분들 HTS 켜놓고 고점 대비 얼만큼 빠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10% 정도밖에 조정이 안 나왔어요. 역사적인 신고가로 간 이후에도 이제 조정이 10%밖에 안 나왔다는 건 반도체 쪽 한번 봐보세요. 2차 전지 쪽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유, 엄청 밀렸죠. 그러면 그들은 엄청 밀렸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이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빠질 때마다 사도 괜찮겠구나.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를 보았듯이 그리고 반도체를 따라서 유사하게 움직였던 쪽이 어디였냐면 전력기기였어요. 전력기기도 고가 대비 이제 다른 섹터를 다 밀릴 때 10에서 15% 내외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면 사야겠다라는 투심이 붙어주면서 4월달, 5월달 들어올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만한 명분이 있고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포트 안에는 조선주를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이냐. 제가 좀 여쭤볼까요? 네. 네, 본부장님 혼자 너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오늘 이제 조선주들은 사실 MRO 쪽에 대한 모멘텀, 맞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때는 조업 일수가 좀 줄어가지고 맞아요. 네.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4분기 때는 또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조선 쪽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조선사별로 혹은 관련주들별로 장단점이 명확한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앞서서 이제 MRO 하면 한화를 또 빼먹을 수는 없죠. 그죠? 네, 한화가 지금 이 방산에는 너무나 진심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한화 맞아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 쪽에서의 힘을 받아서 같은 계열사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엔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금의 위치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업의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실적, 이 실적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사실은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온 그런 모습이나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치라든지 지금의 흐름이 조금은 더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주 잔고는 작년부터 본격화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받는 수주 잔고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선사들 2019년부터 좋다 했지만 좋지 못한 이유는 뭐였냐면 마진율이 안 좋아서였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저가 매수한 부분들이 조선사들의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진율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내려놓으면서 길게 좀 볼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속 엔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지금 현재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위하고의 격차를 봤더니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8% 정도 이제 격차 충분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선에서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메리트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죠. 한 17%, 18% 정도인데 반도체 기업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크게 저는 조정받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악성 매물이 작다라고 이어질 수 있고 또 악성 매물이 작으면 작은 거래량 만 회복해도 충분히 이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저는 조선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며 하나엔진 지금 위치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조선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는 사실 수출이 많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도 저는 이제 조선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그래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은 원화 강세가 너무 강하게 이어지면 부담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올라오면서 저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달 FOMC 회의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뭐 보시면 3천당 제약도 그동안 조정 많이 받다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알테오젠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HLB까지도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다르파가 2022년도 말에 어디에다가 예산 책정을 많이 했냐면 반도체 후공정 쪽에다가 예산 책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반도체 후공정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주항공 쪽에다가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 대한 예산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좋았죠. 근데 2024년도에는 올해 말에는 이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우주항공이고 하나는 메디컬인데 그게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업종 지수를 봤을 때 제가 KRX 바이오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월봉을 잠깐 띄워놓을 텐데 우리가 이거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을 보였었던 모습인데 화면에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올라왔어요. 2015년도, 18년도에도 이만큼 올라왔고요. 21년도에도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시세를 냈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별로 못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정 기업들만 움직임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다른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뭐 CDM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9월 중순 이전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는 그래도 제약바이오로 계속해서 보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성장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도 뭐 금리 인하라든지 네. 성장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깔끔하게 차트 하나 보고 가시죠. 네, 차트에 제가 244580 코드 번호 코덱스 바이오 ETF 차트를 켜놨는데 자, 바이오가 많이 올랐다 하면 이 바이오를 뭉쳐놓은 ETF, 물론 이제 구성 종목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랐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바이오 ETF를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안착이 돼서 자, 여기서 이제 정말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박스 중간까지 내려올 거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많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지만 그 종목군들 외에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 기술 이전, 기술 수출, 실적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 없는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차라리 저는 이 244580 코덱스 바이오 ETF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 제약바이오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막 잘 맞아서 갈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삐끗되면 참 다시 그 종목의 수급이라든지 관심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도 시간이지만 고점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저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코덱스 바이오 ETF가 한 번 더 좀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어떤 대안처? 하반기에 그게 좀 될 수 있다. ETF라고 하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ETF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ETF 같은 경우 ETF는 펀드 같은 것을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지수를 추정하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아니라 종목을 추정하는 그런 인덱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내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 선별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바이오 ETF도 매매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럼 나도 ETF 찾아봐야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바이오인데 가격이 조금 낮으면서 거래량이 없는 ETF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ETF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일반 주식 종목으로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 밑에 호가가 비어있는 종목. 그러니까 살 때는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못 팔아요. 그래서 코덱스라든지 타이거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ETF에 대해서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저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워낙 제약바이오는요. 정말 믿고 베팅을 했다가 우리가 배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다던 HLB 참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질타를 받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쵸. 네, 그러한 종목군들이 참 올라오는 걸 보면 제약바이오는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제약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ETF 쪽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참 오늘 우여곡절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번 달이 그랬죠. 8월이. 그렇죠. 예. 특히나 이번 주는 가뜩이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멍해졌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기 수급도 때문에. 잘 들어왔고요.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저는 9월 달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 끝까지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 1.6%대 강세로, 코스피 지수는 0.7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81, 코스닥 지수는 768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마감을 앞두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단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단에서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름을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에서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락토핏에 대한 매출도 급증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34,950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슈를 받는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입니다. 5%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CDMO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법안에 규제 대상 기업으로 50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4%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그룹 경쟁권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만큼 개별적인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보령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전통적인 이렇게 제약사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는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바이오탑이 상반기 비급여 정장제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독의 경우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실의 늪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점까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상반기 제약사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상승 섹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에서도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아이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 BH, 자화전자, 사막 컨덴서 모두를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폰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는 바로 아이폰 최초로 AI가 탑재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그에 따라 BH에서 오늘은 가장 큰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6%대로 급등을 하면서 23,850원 선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DS투자증권에서는 BH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라는 리포트까지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 우선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48,300원 선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LG가 LG전자와 LG화학에 주식을 사들인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규모는 5천억 원 정도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기업 밸류업에 나선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한 업종 이후에 이번에는 하락한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 가장 상위단에는 전기 가스업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가스업종 대체로 모두 파란불을 켠 가운데 한국전력이 가장 큰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2.47%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한전의 총 부채는 20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이 지나고 나면 전기료 인상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밸류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부터 무배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2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역시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공기업의 밸류업 공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2분기에도 246억 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요금의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금속 업종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락한 두 번째 업종은 바로 철강 금속 업종이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의 강세 속에서 강세 섹터에 좀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하락 섹터로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TCC 스틸, 고려 아연과 같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의 하락 흐름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2%대로 약세 흐름 나타냈고요. DSR 제강, SK 오션 플랜트, 동국 제강에서도 2%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눈부셨습니다. 특히 업종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강력하게 불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HLB 눈여겨볼 만합니다. 드디어 시가총액 3위 자리 에코프로를 제치고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었죠. 최근에 알테오젠이 BM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지금 HLB까지 3위 자리에 안착했으니 이제 그야말로 제약바이오가 대세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한때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이것이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빼앗기게 됐죠. 그런데 다시금 2차 전지에서 제약바이오가 돌아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돌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폐암학회 플러스 알파로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9월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쪽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세라퓨틱스, 이엔셀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신규 상장 종목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진입 후에 풀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해외 수출 기대감이 모아졌어요. 월에 100만 개 정도의 배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살펴봤더니 무려 300만 개 정도를 수출을 했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 수출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매출을 잘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삼성가의 유전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요즘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굉장히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이신 것처럼 13%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오늘 HLB 생명과학, HLB 제약까지 그룹주 동반적으로 빨간불 켜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섬유 의류 쪽입니다. 특히 노브랜드가 23% 넘는 불기둥을 뿜어냈는데요. 이 노브랜드는 올해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해제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규 상장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올해 의무보유 확약 해제가 무려 5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출판 매체, 복채 쪽입니다. 이 넥슨게임즈가 21%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초에 공개를 했던 신작 게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라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쪽인데요. 제주 맥주가 오늘도 8%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무상 감자 후에 첫 거래일이 27일이었거든요. 그날에 20%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약보합으로 그리고 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3일 만에 무려 주가가 40%까지 급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양대시간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